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법령 정보 보면서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게 어떨 때 적용되는지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혹시 상가 계약 앞두고 계시거나 이 법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건지 좀 궁금하셨다면 오늘 얘기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 법 적용 요건, 특히 그 보증금 기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중요하죠. 그거랑 또 예외 사항들, 이걸 좀 확실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 상가 임차인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법인데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딱 맞춰야 하는지 또 어떤 부분은 좀 오해하기 쉬운지 그런 걸 오늘 좀 짚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네. 특히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 법은 민법보다 먼저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요거 하나랑요. 아, 특별법. 네. 그리고 임차인한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이런 강행 규정 성격이 있다는 거. 이걸 먼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아, 그렇군요. 임차인 보호에 딱 초점이 맞춰진 법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가 건물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무 건물이나 다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럼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상가 건물이어야 해요. 사업자 등록 대상, 영업용. 네. 그 건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쓰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커피 전문점 같은 곳, 사업자 등록하고 영업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곳은 해당이 되는 거죠. 아하. 그럼 반대로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닌 곳, 예를 들어 동창회 사무실이라던가 아니면 종교시설 같은 이런 비영리 목적 공간은요? 네,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 법 적용받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죠. 실제 건물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보긴 하는데요. 아, 실제 용도가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진짜 중요한 조건. 이게 바로 보증금 기준이에요. 네, 맞아요. 저도 자료 보면서 이 부분이 제일 핵심 같더라고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모든 금액대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딱 정해진 환산 보증금 기준 이하일 때 그때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요? 정확합니다. 그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서운인데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월세가 50만 원이다. 이러면 환산보증금이 1억 원이 되는 거죠. 아, 5천 더하기 50 곱하기 100이니까 1억. 네. 네. 근데 이 기준금액이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은 9억 원 이하. 9억이요? 꽤 높네요. 네. 그리고 부산이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빼고요. 거기는 6억 9천만 원 이하. 6억 9천. 그리고 다른 광역시들은 5억 4천만 원 이하.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와, 지역별로 상한선 차이가 상당하네요. 역시 서울이 제일 높고 그 지역 임대료 시세를 반영한 거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계약할 때는 꼭 자기 지역 기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꼭 확인해야겠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서요. 맞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 보증금 기준을 넘어도 보호받는 핵심 권리가 있다고요? 설령 그 환산 보증금이 방금 말씀드린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임차인의 아주 핵심적인 권리 몇 가지는 보증금 액수랑 상관없이 보호를 받아요. 오, 그게 뭔데요? 예를 들면 그 건물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도 계속 거기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 즉 대항력이요. 대항력? 네, 이건 건물 인도 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되고요. 또 계약 기간 끝나기 전에 갱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 아, 그것도요? 최대 10년까지 보장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최초 임대차 포함해서 최대 10년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장사하면서 쌓아놓은 가치, 흔히 말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주는 규정, 이것도 포함돼요. 와, 이건 진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네요. 보증금이 좀 기준보다 높다고 해서 계약갱신이나 권리금 보호 같은 걸 아예 못 받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그 핵심 권리들은 보증금 액수 무관하게 보호됩니다. 아, 그리고 믿음께 전세 계약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네. 그럼 반대로 이 법이 아예 적용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핵심 권리 말고는요. 우선 방금 말씀드린 그 예외적인 핵심 권리들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기준 보증 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는 법 전세가 적용되진 않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며칠 잠깐 빌려 쓰는 팝업 스토어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것처럼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라는 게 아주 명백한 경우 이럴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아주 잠깐 쓰는 거는 빼고요. 그럼 자료에 나온 사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서울 종로구요. 커피 전문점 열려는 A씨. 네, 좋아요. 커피 전문점이니까 사업자 등록 대상이고 영업용 건물. 첫 번째 조건은 됐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A씨의 환산보증금이 서울 기준인 9억 원 이하인지 이걸 확인해야겠군요. 맞습니다. 만약에 9억 원 이하다 그러면 이제 법의 전반적인 보호를 다 받게 되는 거고요. 건호를 넘겨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네, 대항력.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혹시라도 건물이 경매 같은 걸로 넘어가게 될 때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아,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까지? 네. 그리고 만약 9억 원을 초과한다. 그래도 아까 강조했던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보호 이런 핵심 권리들은 여전히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오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요건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일단 사업자 등록 가능한 영업용 상가여야 하고 그렇죠.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이 중요하긴 한데 설령 그 기준을 넘더라도 대항력이나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보호 같은 아주 중요한 권리들은 보증금 액수랑 상관없이 보호된다. 이 점이네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거요? 이 법에서 정한 지역별 보증금 기준선 있잖아요. 뭐 서울 9억 이런 거요. 네.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이 기준선 아주 근처에 있다면 이 기준선 자체가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계약 조건 협상할 때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약간 조정해서 법 적용을 받게 하거나 혹은 피하려고 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보증금 액수를 살짝 조정한다든지 해서요. 그래서 계약할 때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보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